존경하는 판사님께, 판사님, 저희는 작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나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돌아가신 농민 백남기의 가족입니다. 가해자로 저희에게 형사고발을 당한 경찰이 저희 아버지, 남편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거듭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남편을 고이 보내드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경찰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경찰이 서울대병원을 에워쌌고 돌아가신 후에도 경찰의 방해하에 시신을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설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밝혔는데도 병원 주변에 경찰차 수십 대와 경찰 수백 명을 배치해 유족들과 대책위,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시민들께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켰고 무력으로 시신을 탈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에서 부검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재신청한 것을 보면 저희의 의심이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안실로 옮기고 나서는 사건 담당 검사님이 오셔서 가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 같은 건 없다 하시며 국과수 법의학자들과 함께 검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또한 10개월간의 의료 기록이 이미 있고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경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면 충분히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왜 거듭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지 유족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족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폐륜,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유족들의 뜻을 받아주시고 부검영장 발부를 반려해 주시길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2016년 9월 27일 유가족 일동 드립니다. 쫓는 개돼지들 라디오 반민특위 29화 부검이라는 이름의 선전포고 오늘 이제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일정편을 녹음하기로 했는데 우리 백남기 선생님 관련이 워낙 이제 비상시국이라서 이 문제를 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상황이 어제랑 또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또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 기각이 되지 않으면 오늘 자정을 넘기고 또 침탈 위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떠난 백남기 선생님에서 현재 상황 브리핑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박 박사님이. 이제 4일째죠. 네. 9월 2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백남기 선생님이 위도가시다라는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전부 다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라반특 애청자님들도 그때 다들 보고 이제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서울대병원에 경찰 병력들이 배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경찰이 이제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백남기 선생님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죠. 실제로 백남기 선생님께서 사망하신 시각은 다음 날 9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15분입니다. 이때 어떻게 진님께서 네, 2시 한 40분? 네. 도착을 했어요. 종로에 있다가 택시 타고 갔는데 이미 문들이 막혀 있더라고요. 막혀 있고 그래서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 한 분이 새길을 아신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새길 조그만 개구멍 같은 데로 해서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이제 긴장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들어가서도 중환자실에 있는 이제 선생님 시신을 영안실로 모시는 과정에서도 또 탈취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시신 탈취. 그래서 시신을 전부 다 에워싸고 힘들게 옮겼죠. 근데 또 옮기자마자 경찰 병력이 장례식을 또 완전 장례식장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로 시신 탈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막아냈죠. 거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 저도 한 5시 반 6시 다 돼서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병원 쪽으로 들어오니까 차를 타고 들어왔더니 뭐
거기까지 제지하진 않았는데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전경이 다 에워싸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밖에서 이제 시민들이 왜 조문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계속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한 30분 정도 그 경찰 병력하고 열어달라 이렇게 계속 대치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열어주더라고요. 또 들어오고 또 뒤에 저보다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또 그 입구에서 어디 가냐 물어보고 뭐 조문 어디 조문 간다 뭐 유족 그 상주와 통화되냐 막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확인이 되면 들여보내주고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그냥 동네 병원이 아니잖아요. 아우 제가 뭐 그 인근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애들 아플 때 어쩌다 보니까 응급실을 갔는데 서울대 병원을 가게 됐어요. 아 근데 서울대 병원을 우리 애를 데리고 서울대 병원을 갔다 나오면서도 거기 계신 그 환자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좀 거기 막 진짜로 그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병원을 문을 틀어 막아버리고 사람들의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가족들 다만 이것은 백남기 선생님의 가족 내지는 관련 이런 시민들 외에도 아니 장례식장에 장례 치르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있었죠. 아니, 뭐 네. 그런 사람들 피해도 피해인데 백남기 선생님한테 조문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네. 참 너무 어제는 우라통이 터져서 어제 그제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건 아나무인이고 네. 이건 마치 무슨 뭐 80년대 대학가에 70년대죠. 대학가에 탱크 몰고 들어가는 네. 수준으로 대학 병원에 이 경찰들이 난입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커다란 이제 분노가 일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분들이 여기 계신 또 진님 그리고 우리 안승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양심의 자책이 많이 일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더욱 또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심사숙고를 했죠. 결국에는 부검영장을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 오전 2시에 9월 26일 오전 2시에 법원에서 부검영장을 기각을 했지만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재청구를 했습니다. 재청구. 다시 청구를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뉘앙스가 다행히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명확한 부검 이유를 밝혀라. 이것도 법원도 참 골 때리는 거잖아요. 지금 부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부검하라고 이제 승인했다가는 거의 이건 뭐 인간이야 너는 뭐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돌려보내니까 이제 검경이 다시 부검을 또 재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경찰이 갈 때까지 갔다. 이게 뭐 사실 유가족들께서 슬퍼하기만 해도 힘에 겨운 시간이잖아요. 그쵸. 317일 동안 사토하시던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방송 시작하면서도 이제 우리 백도라지 따님의 이제 탄원서 내용이 나오지만 경찰이 죽였는데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겠다는데 이게 어느 가족이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선생님 사망 원인을 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죠. 일단 백남기 선생님께서 왜 서울대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나 그 과정이 중요하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11월 14일에 당시에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살농 정책, 농업을 죽이는 정책, 쌀값이 대대적으로 폭락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그 있었죠. 밥쌀용 쌀. 그러니까 쌀을 실제로 지금 이제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잖아요. 미국산 칼로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쌀들이 주로 막걸리 아니면은 뭐 쌀과자 이런 식으로 쌀 대용품으로 이렇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밥쌀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들이 밥을 지어 먹는 쌀도 수입을 하는 그래서 혼합리를 만들고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민중총궐기가 개최가 된 거죠. 농민뿐 아니라 노동자, 빈민, 서민 각계각층의 요구들을 다 모아서 민중총궐기를 진행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관련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또 잊을 수 없는 이건 하나의 범죄적 행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라반텍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까지도 당시에 민중총궐기의 주된 의지였습니다. 그 민중총궐기 그 자리에서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적으로 차벽을 설치했어요. 아니, 그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회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그냥 불허한 거죠. 불허를 하고 자신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민중총궐기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군중에게 물대포를 발사했죠. 물대포라는 것이 뭐 다들 아시겠죠. 예, 맞으면은 이건 그냥 진짜 대포죠. 예. 근데 경찰이 물대포 사용 수칙조차도 어겼지 않습니까? 쏘더라도 이제 허리 아래로 쏘게끔 규정이 들어 있는데 이미 동영상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백남기 선생님의 머리를 조준해서 직사를 했고 바로 직격으로 백남기 선생님께서 바닥에 내동쟁이 치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타격을 입으시고 의식불명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혼란스러운 와중에 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선생님을 서울대 병원으로 모셨죠. 하지만 그때부터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뇌 수술을 이제 받으시고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시면서 317일째 투병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9월 25일에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신. 네. 그리고 317일 동안 이제 투병을 하셨고. 그렇죠. 네, 참.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또 의식이 있으시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칠순 딱 생신 다음날 가셨어요. 네. 제사랑 생일이 같은 날이 돼버린 거잖아요. 12시에 지내니까 전날. 네. 참, 이것도 슬프고. 어찌됐든 그 물대포, 누가 봐도 죽이려고 쏜 물대포 때문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럼 부검을 지금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이 우선은 이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사망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뭐 진단서 발급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병사라고 진단서를 발급했잖아요. 네. 근데 이 병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암이든 아니면 무슨 뭐 폐질환이든 이런 것일 때 병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백남기 선생님 명백하게 물대포에 의해서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럼 외인사로. 외인사.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잖아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317일 동안 투병을 하셨고 투병의 과정 중에 급성 심부전이 왔고 그래서 최종 사인이 심정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폐정지. 근데 최종 사인이 심폐정지라고 해놓고 병사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외인사인데.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병원에도 실제 압력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백도라지 씨한테 따님 큰 따님한테 이 주치 발급한 주치의가 이게 내 이름으로 나가지만 나는 이 병원에 누구누구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아니 부원장하고 통화했다는 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원장이 주치의와 통화를 하고 사망 진단서에 있었던 거죠. 병사로 체크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나가지만 뭐 이게 이만저만하고 그래서 이래서 병사로 나간다라고 설명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백도라지 진짜 따님인 이때까지 나와가지고. 백도라지님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병사, 외인사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있지 않으셨을 거고 막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엉터리다. 진짜 세상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엉터리 진단서고 이거는 의학적 진단서라기보다 정치적인 진단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경찰이 백남기 선생님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제가 96년도에 그죠? 혹시 아세요? 노수석 열사라고? 네. 저 옆에 서 있었어요. 아이고. 네. 선봉대 할 때. 네. 그 96년도 4월 달에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노수석 열사 부검했잖아요.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근염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부검을 해놓고 예전부터 앓고 있던 심근염으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왔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웃겨요. 그런데 심근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심근염이 뭔가요? 그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 당시 노수석 열사의 과정을 보면 경찰의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에 의해 가지고
압박 해서 사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장마비죠. 그럼 그 과정에서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검의도 뭐라 그랬냐면 심근염의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예전부터 알아왔던 심근염에 의한 심장마비로 보인다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백남기 선생님을 부검을 한다고 할 때 또 이 검경이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어떤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 사인은 노수성 열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토끼몰이였거든요. 그렇죠. 앞에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비폭력으로 앞에 딱 서 있을 때 백골단들이 확 치고 들어오면서 골목으로 다 그렇죠. 몰았거든요. 네. 그 몰리면서 심장이 얼마나 뜁니까? 두렵고. 근데 그것도 조직 검사를 막 해가지고 심근염이네?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본질을 호도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이거 안 된다, 부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 물대포 경찰 폭력이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했는데 이걸 이제 모면하려는 수작인 거죠. 지금 부검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러면 이게 뭡니까? 살인도 했고 아까 이 백도라지 씨 말대로 살인도 경찰이 했는데 경찰이 시신을 가져가서 훼손을 한다. 이거는 지금 세월호 선체 훼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일종의 증거 왜곡? 그렇죠. 네. 증거 인멸. 범죄가 더 중해지는 거죠 이러면. 네. 네. 그러면 그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이정일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그 관련 네, 인터뷰 쪽 현장에서 했습니다. 분이시니까. 가족들이 11월 20일 정도에 이제 고발을 그 가족 외에 농민단체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8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들이 경찰 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와 살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 미수로 국가폭력 행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어떤 범죄 제명으로 살인 미수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업무상 주의 업무를 위반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거고요. 안행위에서 기간 보고가 예상이 되자 한 일주일 전쯤에 검찰 측에서 충남 9호 살수 차량 조작했던 2명의 경찰을 불러서 이제 진술 조서를 받은 거죠. 그 외에 진행된 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2명만 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고발했던 대상은 이제 어쨌든 가포 비상명령을 최종적으로 발동을 했던 강신명 청장 그리고 민중총궐기 집회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구원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서린교차로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던 사기동 단장 그러니까 신윤균 씨라고 지금 영등포 경찰서장이 됐죠. 그분 그다음에 살수차를 조작했던 최윤석이라는 사람과 한석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파악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이름을 특정을 했는데 그런 6명 정도를 고발한 거죠. 그런데 2명에 대해서만 제 말단에 있는 사람만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지. 고발을 한 시점으로부터 결론도 없는 상태로 뭐 1년 이상 건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사건의 사안이 복잡한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도 있고 이러면 결론을 내려도 비난받고 결론을 안 내려도 비난받는데 차라리 결론을 안 내리고 비난받는 게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이게 결론이 날까 좀 그때까지 결론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백남기 어르신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백남기 어르신 사태는 이제 다른 상황이 아니고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무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주는 게 예의에 맞는 거죠. 그게 국가 폭력이든 아니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리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는 뭐 검찰의 태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백남기 어르신이 최초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모든 의무기록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입원할 당시 전후로 한 그 어느 시점까지의 진료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초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을 것이고, 그러면 CT를 찍었다라는 것은 두개골을 열어본 뭐 영상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인지 누가 보더라도 그 물대포로 인해서 이런 뇌출혈 증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면 그건 법적으로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사항이 될 즈음,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업무 기록지를 다 압수해 갔어요. 1차적으로. 그 전에 있었군요. 네. 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이 한 10일 전에 업무 기록지를 다 압수를 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업무 기록지를 다 압수해 갔으면 CT도 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분석을 의뢰해서 법의학 전문가에게 이 CT 촬영만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냐. 또 이건 하지 않았어요. 그 자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어저께 검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에 반대하다가 가족들이 좋다, 검시는 허용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6시 53분부터 약 1시간 정도 검시를 했는데, 국가소 법의관이 자기는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업무기록지를 분석을 의뢰받아가지고 업무기록지에 의견을 달라거나 이런 요청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그냥 업무기록지만 압수한 상태로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그 부검을 못할 정도로 원인이 규명이 안 되는 거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나서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수용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검찰, 경찰은 백남기 어르신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료진에게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보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이 부검하려고는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업무기록지만 쭉 보더라도 사인의 원인을 충분히 판단하기 가능한 자료고, 그래서 사인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면 부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부검이 뭘 요구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은 검찰 측에서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경찰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 수뇌부인 것 같고, 그 위에는 더 다른 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굳이 계속해서 부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는 다 제껴놓으면, 검시에 참여했던 이니혁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검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열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부검의 방식이 이 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손상 부위를. 그러면 잘게 쓸다 보면 그 잘게 어느 부분에 어떤 기저질환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저질환의 증상을 톡 건드리기만 하면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망의 원인으로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경찰은 어쨌든 당사자들이잖아요. 자기네 하부기관의 경찰 공무원이 어쨌든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하고 실제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밝히면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찰은 굉장히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같고, 그 요구하고 있는 의도가 경찰이다라는 뜻은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하거든요. 바로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게 통례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그 마지못해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검을 원하는 것은 뭐 검찰 측이라기보다 경찰이고, 경찰의 상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 검사가 그냥 따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물대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조금의 나름대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어떻게든 영장을 하겠다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압수 네. 시신을 탈취하겠다. 이 수순과 명분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하려고 한다. 이게 사실 백도라지 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죽였는데 경찰이 시신을 가져간다는 증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가져가서 가족이나 이런 변호인단 참여 없이 자기들이 부검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 하잖아요. 이러면 증거를 왜곡도 할 수 있고 인멸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는 뭐 유가족분들의 참여도 보장하겠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 참여와 조직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인은.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증거 인멸과 왜곡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번째 입으로 그럼 이런 부검 영장의 배후가 누가 있는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 진영이.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 켜놓고 네이버랑 다음에 댓글을 보고 있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런 일반적 문구는 괜찮은데 뭔가 투쟁을 선동하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인대요. 이게 순위 올라갈까 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컴퓨터 많이 만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 요즘에 신기한 게 인터넷 언론들을 보면 최순실 게이트도 터지고 있고 지금 백남기 농민분 사건도 이제 막 일파만파 확산해내고 있잖아요. 두 가지 뉴스를 보면 댓글이 너무 달라요. 최순실 게이트 딱 보면 뭐 거의 뭐 육두문자예요. 그러게 막 하면서 그래 내가 네가 뭐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쫙 달려요. 거의 장난 아니에요. 근데 백남기 농민분의 기사의 댓글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니 그러게 왜 그 또 뭐 시위를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리고 또 아니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데 왜 응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종편, 새누리당 그리고 공중파가 전체적으로 만드는 건 민중총궐기가 불법 집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심하게까지 좀 보수 진영이 들고 일어나는 배경은 또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건 뭐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죠? 경찰이 당시 물대포를 쏘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경찰은 차후엔 물대포 사용 수칙을 개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예전에 차병 문제까지 나오고 네, 있죠. 최루탄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그래서 최루탄 사용 금지가 됐잖아요. 물대포 사용이 금지되겠죠. 경찰 차벽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찰 그럼요. 차벽도 이젠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박근혜 정권이 생각을 하기에 싫은 거 아니냐 이게. 다시 말해가지고 없으면 안 되지. 예, 물대포를 없으면 안 되는데 물대포를 쏴야 되는데 이 개 돼지들, 응?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전문 시위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통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평화통일은 정북이고 민주주의는 뭐 전문 시위꾼이고 시위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물대포를 계속 써야 하는 쓰고 싶은 정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찰들이. 써야만 되는 거죠. 아 요즘 집회에 뭐 쇠파이프가 있어요, 화염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는 거 그냥 촛불도 촛불. 얼마나 좋아요, 평화롭고 아주 숭고한 그 분위기에 아 진짜 이런 이 선진적인 시위 문화 그죠? 이런 건 해외에 수출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이러한 이 평화적인 한국 시민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물대포로 해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지금. 근데 지금 현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난리 났잖아요.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과연봉제 들어와가지고 막 민주노총 파업하고 난리 났죠? 오늘 시작했죠. 네. 네. 지하철하고 철도 파업 들어갔죠? 차후에 나타나는 경제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를 그대로 둬가지고 과연
얘네들은 공권력을 더 강화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네. 이걸 사과 한마디면 사과에 준하는 행정 조치가 따야 되는데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그렇죠. 이미 사실 이 경찰이 이 민중총궐기에서 있었던 그 직사살포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고 이미 한상균 위원장님이 5년을 선고받을 때 이미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판결문에 나오죠. 네, 판결문에 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은 사실 이제 앞으로도 경찰한테 물대포를 쥐어주고 싶은 거죠.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백남기 선생님 경우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 물대포 사용 수칙을 제가 이제 뭐 3가지 정도 어긴 거잖아요. 사용 수칙을 전부 어긴 거죠. 다리 밑으로 쏴야 되고 직사살포하면 안 되고 해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쏴야 되는데 혼자 서 계시는 백남기 선생님한테 직사살포로. 근데 이 사용 수칙을 어겨도 뭐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제 성과주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한다는데 이 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찰들이 아 그래? 해산! 무조건 해산! 그리고 사실 경찰이 얼마나 그 민중들을 적으로 봤는지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강하게 사용할 것이고 더 빈번하게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쓰러져서 이렇게 뇌출혈로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경찰이 뭐가 두렵겠어요. 실제로 이번 사건을 백남기 농민분의 사건을 유야무야 이러다가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또 뭐 다른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가 넘어가 이렇게 만약에 넘어간다면 경찰은 그죠? 실제로 위에서 얼마나 오다가 떨어지겠어요. 뭐 청와대에서도 떨어질 거고 국정원에서도 떨어질 거고 빨리 막아라 뭐 하냐 니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더 물대포를 직사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왜? 아니 직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사람이 다쳐도 괜찮아. 쏴. 왜? 상부에서 명령은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해산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차후에 모든 대중 집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아수라장 난리판이 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뭐 종편 그리고 뭐 친박 언론들 이 공중파 언론들이 전부 다 이것을 또 과도한 폭력이 부른 참담한 사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러고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시위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각도 이런 왁구를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누가 이럴까 이거 우병우가 할까? 그러고 보니까 물대포가 그런 게 있어요. 물대포가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물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이건 그냥 비 오듯이 그냥 뿌리는 해산용 이런 이미지만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위협적이고 그 집회 대우를 자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데서 경찰이 이걸 놓을 수 없는 수단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검 영장을 이 수순을 밟아가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세요 한번. 저번에 제가 KBS 뉴스를 봤는데 백남기 농민 사건이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뉴스 어떻게 되나 또 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건이 지나간 줄 알았어요. 내용을 다루고 제가 9시에 땡 맞춰가지고 튼 게 아니라서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뭐 나중에 간단한 단신으로 한번 슬쩍 나오더니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MBC는 뭐 14번째 기사? 14번째 기사 정도에 슬쩍 나오고 넘어가는 뭐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방송국의 방송조차도 철저히 이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외부의 개입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경찰이 다른 병원도 아니고 서울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학 병원을 완전 밀봉을 시켜놓고 장례식장을 침탈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보도가 전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일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 그런 압박을 아무리 이철성 경찰청장을 했어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MBC 사장한테 전화한다고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예, 뭔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를 쓰는데 왜 부원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쓰는 모든 사망 진단서는 진단서 체크하기 전에 부원장하고 통화하고 씁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 사안은 부원장과 통화가 되느냐.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는 왜 하다못해 가지고 최순실 게이트조차도 제대로 지금 댓글이 안 달리고 있어요. 제 보기에는 얘들이 지금 너무나 이 업무가 하중이 너무 오버된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전부 다가 이 백남기 농민 관련한 댓글만 엄청나게 보수적, 그러니까 보수적도 아니고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의 뭐 시체팔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과연 저는 일개 경찰청, 네. 하나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어려운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벌일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국정원? 청와대? 어딜까요? 실제로 국정원도 뭐 청와대 똥강아지 아닙니까? 백남기 스님 투쟁본부에서도 핵심 사안을 뭘 제기하고 있습니까?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단순한 사인규명뿐 아니라 이후에 펼쳐지는 전체적인 양상이 특검을 추진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분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게 또 한간에는 세간의 의혹으로 지금 엄청나게 제시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이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생뚱 맞는 게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어요. 문걸어 잠그고. 정세균 국회의장 문을 왜 잠그는 거예요? 단식을 시작했어요라는 거 하면 안 되고 네. 단식을 시작한다고 주장했어요. 가 팩트 아닌가요? 네, 팩트.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죠. 갑자기 정세균 의장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하면서 또 내일부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 출근 저지 투쟁도 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정세균한테 대한 불만과 항의의 표시도 있지만 이러면서 다 묻혀지는 거잖아요. 실제 다른 이슈들이 묻혀지는 것도 있고 국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중요하게 지금 국정감사. 네. 근데 국정감사에 올라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세월호 문제도 있고, 이, 뭐죠?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도 특검 추진을 하고 있고, 야3당이. 뭐 이런 것들도 다 막히고, 뭐 이러면서 실제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안 그래도 가리려고 했던 치부들을 가리려고 하는, 이러면서 좀 전선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고육지책? 네. 그러니까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터트릴 만한 사안은 다 터트리는 네. 그런.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큰 건 최순실 게이트 아닌가 사실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 모든 것들이 네. 이 모든 게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터트릴 만한 건 다 터트리는 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가 이 행위를 이정현이 단식까지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특집에서 우리 최순실 특집에서 다음 주에 한번, 그래서 한번 최순실 특집은 제가 볼 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 대선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최종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보입니다. 최순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으려고 지금 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은 물론이고 이 전반에서 이걸 막으려는데 미리 이런 촛불이 모이거나 이런 그 반박근혜 그 기운이 모이거나 대오가 모이거나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조치를 해야 된다. 아까 뭐 노동자 파업이나 뭐 세월호나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닌가. 배우는 그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로 이 시신 탈취가 처음이 아니죠. 발상이 지금 국민들이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뭐 조문하고 추도해야 되는데 유가족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진짜 시신을 탈취할까? 근데 많았죠. 시신 탈취 역사가 저희가 박근혜 정부가 독재를 회귀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이 독재 시대 땐 너무나 많았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 곽 박사님이 또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인을 왜곡하는 그 사망 원인을 왜곡하는 과정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87년 유월항쟁 국면에 박종천 열사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 인간들은 그런 얘기하고도 지금까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좀 지나면선 이게 부검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창수 열사라고 계십니다. 91년도 5월 4일인데 당시에 안양에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그 위원장이셨던 박창수 열사가 계셨는데 91년도만 하더라도 막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거의 뭐 온갖 폭력과 온갖 회유 이런 것들을 탄압을 받은 시절인데
이 박창수 위원장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어요. 미결수죠. 예,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이제 수사를 받으시는 중에 머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안양병원으로 옮기셨지만 5월 6일에 결국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조 활동을 하시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유가 알려지지 않죠. 이유 없는 내용으로 구치소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장례식을 이제 벌이겠죠. 그런데 그 병원의 영안실에 백골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골단이 최루탄 때리고 쳐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죠. 벽을 뚫었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예. 있어 근데? 그렇다고요. 영안실로 들어가는 길에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부 다 스크럼을 짜고 인강모패를 해서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곤봉으로 하나하나 머리를 조겨가면서 하나하나 뜯어낸 거죠. 뜯어내다가 더 이상 안 뜯어지니까 이제는 백골단이 어떻게 했냐면 영안실에 뒤에를 곤봉이랑 해머를 가져와 가지고 해머로 벽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뒤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래서 시신을 탈취해 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영안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분만 모셔져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걸 어떻게 해머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다가 최루탄을 난사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특히 독재 시대 때 노동 운동하는 노동 열사분들 시신 탈취가 그렇게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이 90년대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도 됐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2014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죠. 그 염호석 네네 기억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에 계시는 이 염호석 분회장이신데 이분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했죠. 네. 이게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사실상 이 과정에서는 드러난 부분을 보면 삼성 측이 이분의 아버님을 좀 회유해서 시신 인도를 하게끔 도장을 찍게끔 이렇게 좀 이제 주변에 공작을 하지 않았냐 이런 정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서 이분의 시신을 이제 사실상 탈취해 간 거지 않습니까? 장례위원회에서 전부 다 노조 측에다가 유가족들이 노조 측의 장례 일정을 이제 다 일임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시신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뀐 게 없네요. 지금 경찰들도 마찬가지죠. 뭐 서울대병원 완전 봉쇄하고 조문하려는 시민들도 차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가지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부검할 수도 있다. 꼭 반드시 부검을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사실 이 부검 소식 처음 알려졌을 때 그 오늘 그 백도라지 씨 남편이죠. 그 백남기 선생님 사위분이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근데 영안실로 이제 옮기기 직전에 사망 이제 다 가족들한테 잠시 시간을 주셨겠죠. 그때 이제 무슨 봉투를 하나 주셨대요. 그게 이제 수술 직후에 뇌 부종이 너무 심해서 두개골을 다시 덮지 못했었어요. 그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그 머리뼈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안실로 갔었어야 하죠. 근데 경찰들이 이제 그 공공연하게 부검한다고 하고 병력도 배치되고 이러니까 이 가족들이 경찰한테 이 시신을 빼앗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머리뼈를 가방에 따로 챙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글을 쓰신 거를 제가 오늘 봤어요. 이럴 수밖에 없게 하는 지금 경찰들의 작태가 지금 이게 25년이 지나도 결코 달라진 게 없구나. 박상수 열사 아까 얘기하셨는데 박상수 열사가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기실 때 30 몇 반을 머리를 꼬매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나중에 자살로 애들이 경찰이 부검해하고 자살로 했잖아요. 부검 이후에 근데 자살로 결론. 사실 어떻게 박창수 열사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얘네가 시신을 탈취한 걸 보면서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얘네가 죽였구나. 백남기 농민도 사실 뭐 사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물대포를 어떻게 때렸네, 강도가 어떻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이미 자기들이 죽였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거죠. 이미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사건도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단순 교통사고라면
명명백백히 조사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사 통해가지고 뭐 할 건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다 숨겨버려가지고 정부가 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본질 아닌가. 독재 정권이라고 할 때 그냥 민주화를 좀 가로막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적대시하고 국민을 죽이는 게 독재 정권의 본질이다.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도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치하에서도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뭐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뭐 강경대 열사도 있었고 김기정 열사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박창수 열사도 있었고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저희 같이 이제 학생운동 같이 하던 친구들이 많이 열사가 또 생겨났죠. 한총련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노수성 열사도 있었고 그리고 유재열 열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다 때려 죽인 거다. 근데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독재 정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막 묻고 죽이고 가두고 해야 이제 독재가 유지된다. 이게 결국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재 정권의 공통점들을 보면 언제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놓는 말이 있어요. 현 시국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만 조금 넘어가면 예전에는 그걸로 얼마나 우려먹었습니까? 선진군 지지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금은 뭐라 그러죠? 비상시국이니 골프를 쳐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북한 정권이 곧 망한다. 네. 곧 붕괴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면은 어떻게 저거 아버지하고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있지?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부검 이야기 나올 때 계속 이철성 경찰청장이 계속 했었던 얘기가 이건 과학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혹시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박신양, 김하중이란 나온 드라마인데 몰라요.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국가수의 그 부검일을 다룬 드라마였는데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국가수 원장의 비리를 하나 이렇게 잡고 협박해가지고 그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그 부검 사실을 조작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냥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하나 이제 찾아본 게 있었는데 그 이게 좀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YH 무역의 김경수 씨 죽음을 그렇게 왜곡했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YH 무역 노동조합 여직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할 때 그 네. 김경숙 씨가 이제 4층 강당 건물 뒤편에서 스스로 동맥을 끊고 투신 자살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경찰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 발표했는데 29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이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실을 파헤쳤더니 국가수 부검 기록 등을 막 재조사해봤더니 사체에서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손등이나 이런데 파이프로 맞고 머리 뒤편에 치명적인 상처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맥을 절단을 했으면 동맥이 잘려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럼 밀어서 떨어뜨렸거나 그랬거나 폭행을 떨어진 상황에서 또 폭행을 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97년에 김준배 열사도 네. 그렇죠. 아파트에서 도피 중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황에서 형사들이 짓밟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은 이제 위원회가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YH 노조 여성 조합원들한테도 폭행을 했던 사실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요 사건 하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이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부검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결코 국과수가 결코 그냥 의학적인 소견만 내진 않을 것이다. 서울대 병원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섞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연일 서울대 그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조문 행렬이 끝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70 노인이에요. 70 노인이 전남 보성에서 아침밥도 못 드시고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그 노인이 살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나라한테.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공약이 쌀값을 보전도 아니에요.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쌀값 21만 원. 21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그런 걸 항의하러 온 거고
밥살 수입이다 뭐다 해갖고 못 살겠다. 제발 좀 살려달라. 소리치러 대통령한테 소리치러 온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런 노인한테 물대포를 예, 해서 지금 죽인 거잖아요. 쌀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쌀값이 1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더 이상 쌀농사를 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밤에는 야, 대리운전도 11만 원이에요. 하시고 언제적 11만 네. 원입니까?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시고 그 이제 봄, 가을 이럴 때 이제 산불 감시하는 산불 감시 공공근로의 성격인 이런 것들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정말 농사만으로는 세상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농민들이 제발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와서 아우성을 친 건데 그런 농민을 그렇게 국가가 마치 국민이 아닌 정말 전문 시익군 그리고 적으로 대했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신까지 탈취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뿐만이 아니라 유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 전체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닌가 이미 이 정부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 박사님. 정권의 뭐 부검을 앞세운 시신 탈취 기소라고 봐야겠죠. 갈 때까지 갔다. 아마도 그 정권 뭐 경찰청 수뇌부도 그럴 수 있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부검하라고 이런 얘기가 그런 의견들 그런 발상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 99% 국민들을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검이 과학이라 그랬습니까? 그 법의학자들이 전체 의학계가 그러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잖아요. 그 중에 법의학계가 제일 보수적인데요.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민중들은 하나의 인격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서도 어떻습니까? 죽어서도 야 진짜 뭐라고 말씀 올릴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눈에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불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그 말도 안 되는 정치 공학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뭐 중간층 뭐가 결집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세요.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산에서 떠오른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열사 시신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4.19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5.18 항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5.18 항쟁도 광주혁명, 그죠? 전남대에서부터 시작된 그 공수부대의 치떨리는 만행을 보고 공수부대가 대검으로 쏘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불이 인다는 거죠. 87년 6.18항쟁도 마찬가지죠. 박종철, 이한열 열사 그 플랜카드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종철아 잘 가거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매번 이렇게 항쟁의 거리, 투쟁의 무대에 떨쳐 나오는 데에서는 이것도 참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역사의 부분인데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수백만의 그런 이제 들불로, 촛불로 이렇게 외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남기 선생님이 이제 백남기 열사가 되셨죠. 기어이, 기필코 백남기 열사가 씨앗이 돼서 지금의 유신 잔당들의 종지부를 제대로 찍으시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었고 11월 12일 날 그 민중총궐기가 열리죠. 올해는 지난해 13만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올해는 15만 이상이 모이자 전국에 이제 55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또 올해도 꾸렸고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가 한 개 더 늘었어요. 작년에 11대 요구안이었는데 올해 12대 요구안이에요. 이 요구안 중 하나가 이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울구치소에서
한상균 위원장님이 상주로서의 그 백남기 어른께 드리는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올해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합니다. 이미 모두가 백남기라는 각오로 싸우자는 다짐을 했고 올해는 차벽과 물대포에 갇히지 않고 불의한 박근혜 정권을 무릎 꿇리고야 말겠습니다. 감옥에서 나가 향 피우고 곡차 한 잔 올리면서 살인 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평화통일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중소상공인 모두가 한편이 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리도록 산자의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좋은 곳에서 영면하옵소서. 명복을 빕니다. 2016년 9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상주 한상균. 마지막에 이렇게 민중총궐기의 다짐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글을 그 상주로서 한상균 위원장님 보내오셨는데요. 민중총궐기에 또 다시 15만에 한 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같이 떨쳐 일어나서 이 불의한 박근혜 정권 반드시 무릎을 꿇렸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이죠. 근데 우선은 10월 1일 우선 예. 10월 1일 토요일 3시에 범국민대회가 네, 있죠. 범국민대회를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그 농민 대책위에서 지금 투쟁본부로 전환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선전포라고 했는데 쟤들이 선전포고를 했으면 저희도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표는 저는 이제는 박근혜 이제 한상균 위원장 박근혜 무릎 꿇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박근혜 국민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을 꾸려들이고 반성을 한다고 봐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11월 12일도 중요하고 10월 1일 당장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그 백남기 농민이 이대로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서 저는 그 일요일 날 2시 그때 좀 넘어서 일 터지고 딱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눈 앞에 계시던 분들이 세월호 엄마 아빠들 네. 노란 옷을 입고 그 전날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더 오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공감하고 연대하고 이런 거지만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거잖아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잃었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백남기 농민 죽음에서의 억울함 그리고 이 죽음을 투쟁으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원한을 풀어야 된다. 이런 게 뭔가 자연스럽게 딱 만나지지 않았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 노란 옷 입은 어머니 아버지들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또 박근혜 정부의 이런 살인, 포갑, 폭정으로부터 이렇게 또 뭉치고 단결하고 있구나. 이런 뭔가 상징적 이런 장면처럼 그게 많이 보였고 이런 데서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리본도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까만 리본. 네, 또 다 이 노란 리본에다가 까만 리본 참 리본이 계속 늡니다. 느는데 참 슬프면서도 리본으로 팔찌로 이렇게 또 우리가 단결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근데 몇 가지 걸리는 건 저는 이제 싸움을 10월 1일 날 싸움을 잘하고 11월 10일 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까 댓글 얘기를 했잖아요. 얘들이 댓글을 왜 주겠어요 지금. 어찌됐든 공중파와 종편과 인터넷과 SNS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소식 이거를 못 보게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분노가 저는 대국민 선전과 홍보 사업에 집중이 돼야 된다. 이 분노가 그냥 모이고 뭉치고 문제를 넘어서 확장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힘이 실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대 병원만 싸우는 거점이 아니다. 지역, 부문, 공장, 학교, 농촌 자기는 모든 단위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전투하듯이 그리고 투쟁하듯이 집회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일상에서 이런 게 잘 번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딱 타이밍이 그 타이밍 아닙니까? 역사 보면 91년에 아까 박창수 열사 딱 시신 탈취하자마자 얘들이 뭘 했습니까? 그 강균 유서 대필 사건 조작해내고 그리고 외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제가 외대 91년 그 시간에 외대 정문 앞 외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도로 다 막히고 백골단도 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저녁에 집에 갔는데 막 뉴스가 완전 정원식 총리 계란 밀가루 세례 받아갖고 막 그때 학생 운동권들 완전 그 뭐라 그랬죠? 도덕적으로 완전 파렴치범? 뭐 이렇게 완전 매도가 됐잖아요. 강기현 유서대필 사건으로도 도덕적으로 매도가 되고 이런 반전 조작수를 저는 승부를 안 걸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예리하게 우리가 주시를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투쟁본부와 유가족들은 사과, 이제 책임자 처벌, 사과, 진상규명 이런 게 없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백남기 농민의 그냥 생명을 저희가 잡지는 못했지만 백남기 농민을 그냥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아까 뭐 한상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백남기다 이런 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가 또 불러야 되는 시국이 아닌가.